시뮬레이션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엔비디아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젠슨왕의 의도인 거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제품 네. 생산을 하고 있고요. 가장 공격적인 플랜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현대차도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저희가 2025년 CES 현장을 다녀온 애널리스트들과 심도 깊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편, 로봇 세상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로봇과 AI는 어느 정도 결합이 되고 있는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방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호 수석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워밍업 몸은 좀 풀었었고요. 1편에서 이제 그 조금 깊게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요즘 세미나 많이 다니시죠? 네, 다행히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관심이 많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지막 엔드 디바이스인 맞아요. 로봇이다 보니 관심도가 많이 올라온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CES 현장에는 로봇 부스가 따로 있었나요? 로봇관이? 아니면 그냥 산재에 있었나요? 우선 좀 몰려 있는 이제 북쪽과는 좀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북쪽에? 있었고요. 예, 예. 아직까지 벤처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제 스타트업과는 좀 산재 있는 경우가 좀 스타트업은 또 메인 그 현장이 아니라 뭐 호텔 이런 데 쪽에 몰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 로봇이 호텔. 많이 있었나 보죠? 네, 중국 이제 벤처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네, 계속 왔다 갔다 그 했습니다. 터널에 차 타고 테슬라 차 타고 이제 터널이 통하지 않는 이제 건물까지 뻗어 있어가지고 호텔은 좀 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세미나 형식으로 한번 네. 기관 투자자 서비스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이 제공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이나 정리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젠슨 황 이제 6년 만에 키노트 스피치를 CES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당연하게도 인공지능 분야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2024년 GTC에서부터 젠슨 황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장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생성형 AI 다음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게 에이전틱 AI, 즉 비서 AI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네. 다음이 물리적인 AI,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AI가 무엇이냐라고 네. 하신다면 저희 대신해서 의사결정까지 내려주고 저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로봇 내지는 휴머노이드는 이제 에이전트 AI가 실체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물리적인 객체를 갖고 이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물리적인 인공지능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의 이제 기조연설 말고도 또 한 번의 이제 실마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저희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많이 사용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뭐 테크 기술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사이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봐주시면 챗 GPT로 대표되는 이제 생성형 AI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열광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정점을 약간 통과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라는 기술 그 자체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주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초기를 한번 봐주시면 라지 액션 모델, 즉 행동 모델 그리고 네. 휴머노이드 두 개의 네.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행동 모델이 갖는 행동 꼭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 다 액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라지 액션 모델, 즉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AI랑 네. 이제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휴머노이드, 실체화된 에이전트 AI라는 점에서 하이프 사이클로 보나 엔비디아가 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으로 보나 방향성은 지금 물리적인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에서의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 네, LLM 모델이 이제 중요했고, 그다음에 네. 멀티 모달까지 하면서 LMM까지 갔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AI는 LAM,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제 의사결정해서 뭔가를 하는 단계로 가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앞에 한 번 더 그림을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가트너에서 추정은 네. 이 LAM 모델은 흰색 삼각형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고 표시는 해놨네요. 네. 굉장히 그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아직도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상당히 좀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라고 네. 하는 기업이 네. 조만간 이제 챗GPT 5.3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0 월간 $200 내고 있는 이제 회원분들 대상으로만 열리는 이제 제품이긴 한데요. 5.3부터는 제한적인 이제 에이전트 AI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다음 버전 가트너에서는 더 빠르게 구현될 맞아요. 수 있다라고 고쳐질 가능성을 전망이 갖고 늘 있습니다. 그냥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전망일 뿐이니까 아마도 생성형 AI가 지금 정점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정점을 통과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전망은 저 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래 맞습니다. 걸린다고. 뭐 저거는 이제 전망치로만 보면 굉장히 멀리 남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로봇 기업들은 원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모델을 데이터 센터급 그래픽 카드 그리고 완성된 모델의 데이터를 받아서 로봇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엣지 컴퓨팅 칩, 즉 AI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로봇 기업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대가 되기 저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네, 이번에.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라는 것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인공지능, 저희가 알고 있는 비물리적인 인공지능과 필요한 데이터가 다릅니다. 비물리적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들이. 네. 하지만 물리적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제 물리적인 이제 행위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로봇 기업들이 직접 수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처럼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데이터를 줘야죠. 예시로 테슬라는 이제 인간 노동자에게 센서를 부착해서 하루 8시간씩 물리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 비인간적이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이제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제시가 되는 솔루션이 이 코스모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합성 데이터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엔비디아는 스스로 이것을 로보틱스를 위한 챗 GPT만큼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의를 해보면 비물리적 AI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 접속해서 뭐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냥 뽑아서 빅데이터 돌려서 챗 GPT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어떤 그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인간의 행동의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돈 많은 테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치해서 계속 모으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기업들은 로봇이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으게 하는데 그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또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칩 정도의 하드웨어에서의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있었다면 이제 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네. 이 파운데이션 모델도 엔비디아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젠슨왕의 의도인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종속되도록.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아진 로봇 산업 내에 엔비디아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이제 엔비디아는 본인들과 협업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을 굉장히 공개를 많네요. 했습니다. 젠슨왕 옆으로 왼쪽으로 7개의 로봇, 오른쪽으로 7개의 로봇, 총 14개의 기업을 해놨는데 네. 재밌는 건 다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꼭? 휴머노이드가 갖는 최대 장점은 예. 한 가지의 폼팩터가 여러 분야에 즉 산업, 상업, 가정용 모두 활용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러겠네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로봇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직접적인 형태로 디자인이 됩니다. 이동이 필요하다면 바퀴를 달아버리고요. 맞아요. 고중량의 물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손을 활용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휴머노이드라는 폼팩터는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인간 세상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일단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공장 설계 단계부터 어떤 곳에 어떤 로봇을 배치할 것인지 다 이제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 좀 핫했었던 협동 로봇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새롭게 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휴머노이드는
인간 노동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냥 들어가면 어디든지 되니까 들어갈 수 대체하면 있습니다. 되니까. 따라서 이런 환경적인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 될 거고 네. 범용적이고 또 인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에 적용이 가능한 거를 애초부터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해라. 네.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로봇 형태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물리적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젠슨왕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간의 형태면. 예, 그런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쓰게 되면 젠슨왕한테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나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제품을 오픈 플랫폼으로 열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려고 하는 거군요. 그럼 오픈으로 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젠슨왕조차도 이제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모스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네. 있을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교류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활용이 돼갖고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코스모스를 네. 그러면은 이미 많이 데이터가 쌓여가면 뒤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행착오가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빠른 로봇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 공개 이후로 이제 신규로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기업들의 모델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맹점은 아직까지 이런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완성해낸 물리적인 인공지능 모델이 없다는 점은 네. 합성 데이터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기 성과는 좋을 수 있겠으나 완성도를 끝까지 올릴 수 있냐에 대한 성과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14개의 기업들 총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갖는 의미 첫 번째는 방금 제가 휴머노이드 폼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의미가 전달이 된 것 다 같고요. 인간에 닮은 휴머노이드로 일단은 다 줄을 세워놨다. 네. 예. 두 번째는 14개 기업 중에서 6곳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꼽은 14개의 기업 중에 6개가 중국이다. 네. 네. 로봇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나 저는 올해부터 좀 성장이 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은연중에 휴머노이드를 떠올리게 되면 너무 먼 미래의 제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매체가 낳은 허무맹랑한 이제 로봇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가사노동까지 대체해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휴머노이드가 확산되는 경로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업을 거쳐서 상업으로, 상업 이후에 최종적으로 가정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형적이고 공적인 공간에서부터 비정형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확산이 되는 순서라고 보는데요. 가정이라는 공간까지 확산되는 데는 규제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 성능도 많이 올라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산업용도 휴머노이드를 한정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좀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는 네, 경향이 강한 네,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인간처럼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산업용은 빨리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해야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비정형하고 그 각각이 다 다른 네, 환경의 개인적 공간은 아직 좀 더 발전해야 가는 건데 일단 단순한 산업용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직 먼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고. 네. 근데 실제로 산업에서 굉장히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인간이. 예, 그거는 이제 대체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CES 부스에서도 제가 휴머노이드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신기한 점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직접 참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제조 기업들이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휴머노이드를 들고 와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텍사스 인스트루멘트라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상위권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하나인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제품을 들고 와서 그림을 보시면 저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한 개의 다른 이제 부품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카메라 센서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제품은 결국 결함품이기 때문에 골라내는 거군요. 골라내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는 저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저 작업을. 네, 여기서는 뭐 색깔로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죠. 뭐 어떤 결합을 부피가 부풀어 있다거나 입력을 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셰플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을 들고 왔는데요. 이 디짓이라는 제품은 이미 아마존 물류 공장에서 시간당 30불을 받으면서 일하는 모델입니다. 시간당 30불요? 네, 지금은 매우 비싼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는 2달러까지 낮추겠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존이 구독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그러면. 네, 이제 로봇에서 아. 서비스 라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재밌네. 있습니다. 로봇을 팔아서 그냥 그걸로 판 가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건비 받듯이 맞습니다. 예, 받는 거네요. 휴머노이드 단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초기 휴머노이드에 대한 도입 의지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이미 산업용의 휴머노이드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걸 만드는 애들이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셰플러 같은 제조업체다. 네, 예,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애들이 강한 애들이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을 먼저 시작을 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전개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무인화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 같은 노동자들 장기적으로 노동의 제거 꿈꿔볼 수 있겠죠. 본인이 노동자예요? 아, 노동자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실생활에 체감하는 그 의미의 노동자는 아닌데 정신적 노동자인데. 정신적이 됐던 물리적이 됐던 네. 노동의 제거 즉 좀 꿈꿔볼 수 있는 노동의 제거. 네, 볼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휴머노이드 기업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휴머노이드가 실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물리적인 데이터의 수집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어마어마하게 것으로 보고 늘어나겠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물리적인 인공지능의 성장 속도 또한 빨라지죠. 가속화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네, 줄여줄 맞습니다. 수 있는 역할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로봇들의 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네.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렇게 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ES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도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도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CS에 나오지 않죠. 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제품 옵티머스. 네.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공장에 투입된다. 네, 가장 공격적인 플랜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올해 5,000대 이상, 내년에는 5만 대 이상, 네. 내후년에는 50만 대 이상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엄청 싸지겠네요. 네, 그렇게 좀 인건비가 생각을 하고 없어지네.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가 생각하기에 휴머노이드 산업은 2년 동안 100배가량 성장할 수 있다라고 조금 공격적으로 해석을 네.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좀 이제 루머성으로 좀 흘렀던 내용이긴 한데요. 연말 기준으로 연간 옵티머스 생산 캐파를 3만 대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늘었네요, 그러면. 이제 캐파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입되는 휴머노이드 네. 수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5만 대 생각을 했을 때 연간 생산 캐파 3만 대에 도달하는 거는 상당히 말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2위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뽑히는 이제 피규어 제품 또한 올해부터 BMW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해도 총 4개 기업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상위권 자동차 제조 기업들과 다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BMW 같이 선구자들이 휴머노이드 도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부랴부랴 빠르게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휴머노이드 산업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 속도가 가속화돼서 인공지능 기술력 또한 빠르게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제일 서두르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임금 수준이 아마 가장 높은 네, 맞습니다. 그 산업이라서 빨리 대체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봅니다. 미국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인 제조업 노동자
연간 임금이 8,500만 원 정도가 네,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1억 2천만 원까지도 평균이 네, 예,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대체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휴머노이드 한 대 가격을 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럼 1년 주는 월급으로 로봇을 그냥 만들어서 네. 평생 닳지 않는, 지치지 않는 네, 맞습니다. 일정한 2, 3 대체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이제 유지 보수 비용만 내면 사용할 수 유지보수야 있는 뭐,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조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최종적인 단가 목표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2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형차 한 대 가격을 초과하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소비 심리가 많이 낮아질 수요가 것이라고 없을 것이다. 네,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 단가 이제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된다. 네,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가능해지겠죠. 그 가격대로 들어가는 것이. 네, 일단 지금 방향성 자체는 맞춰지고 있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생산량이 합니다.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 대당 단가는 뭐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좀 정리를 네, 해보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앞에 있는 4개 기업들을 좀 상위권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제상위권 있습니다. 탑4.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겨 AI의 이제 피겨,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렇게 다 미국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상 우리의 현대차 네, 소유의 맞습니다. 한국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0% 가량의 지분이 인수를 했으니까. 네, 한국에 있기 때문이고요. 아마 남아 있는 지분들도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되지 않으면 소프트뱅크에서 풋옵션 행사를 하면서 아마 100% 인수를 하게 되는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도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탑재 측면에서는 이제 상위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가요? 네. 네. 다만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림, 마지막 그림에 있는 바퀴형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다리는 바퀴네요. 네. 네. 우선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만 사용이 돼야 되는 할 거니까. 할 건데 어차피 평지이고 이동은 오히려 바퀴가 빠르다라는 식으로 선제적인 마켓 쉐어를 확보를 한 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제품군을 확장시켜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식으로 마켓 네. 쉐어를 넓히려는 그런 의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족 보행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다 이족 보행이 가능하던가요? 이족 보행 가능한 제품들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족 보행 구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제 발목 제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하중이 발목에 쏠리게 되고요. 반대로 조금만 균형을 잡지 못하더라도 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발목 구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이제 부품 기술력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걸음걸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시일 내에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 따라잡는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긴 하죠. 서 있기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걷나요? 네, 제가 실제로 CES에서 걷는 걸 확인하고 온 모델이 가운데 있는 이 G1 모델입니다. 맨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들어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형태만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기업들도 껍데기 벗겨놓으면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꼬리표는 자동차 기업과의 이제 파트너십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타향으로 휴머노이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방 있습니다. 산업이 되게 많네요. 토요타랑 삼성전자가 있으면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이 뭐 파트너십이 많으니까 예, 굉장히 또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또 시행착오 끝에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환경은 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는 이런 바퀴형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에 아마 이족 보행 시제품이 신제품으로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의미가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직접 보면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다양한 네, 다양한 로봇들을 있는데. 제가 직접 보고 이제 올 수 있었고요. 사족 보행 로봇은 이제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매가 가능한. 심지어 중국산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B2C 마켓에서 저희도 직접 구매를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B2C 유니트리. 맞습니다. 그죠? 얼마죠, 저게? 한화로 200만 원 조금 넘는 제품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는 요소로는 이제 센서 내지는 대테러 용도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이 들어가서 죽거나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가는.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조종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제 유니트리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트리는 일단 하드웨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자 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주고. 만약에 최종 소비자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랫폼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그냥 장난감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기업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부스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업이 유니트리입니다. 가장 많은 로봇의 수도 의미가 있었지만 휴머노이드까지도 구현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었고요. 이 사족보행 로봇이 의미를 갖는 가장 큰 분야는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1,6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인데요. 시장에서 다르게 제공되고 있는 사족보행 제품들 가격을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 7만 불 이상이고요. 방산 용도로만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제품 16만 불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차이인데요. 한 23,000불로 따져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20배 차이 났고요. 20배가 넘고 저거는 50배가 넘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점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부품 설계와 제조 내재화가 되어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아마 뒤쪽에서 조금 후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북미 지역 기준으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2주 내로 배송이 온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오나요? 한국도 옵니다. 예. 두 번째로 유니트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제품까지 공개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도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1 모델 16,000불부터 시작입니다. 한화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CES에 참가했던 로봇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G1을 사용하는 모습이 네. 간혹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인정한 하드웨어 업체. 네, 이렇게 그렇게 볼 보실 수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특히나 가격 경쟁력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휴머노이드를 사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느니 저렴한 걸로 홍보를 하는 이제 어차피 소프트웨어만 보여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이 G1 구매 가능하시고요. 지원은 사서 집에서 뭐 하나요, 쟤는? 아까 사족보행 로봇과 똑같은 장난감이야. 장난감 치면 저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얘는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해 주는 정도까지는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휴머노이드 만드는데 2달 걸린다. 어느 정도 양산 라인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다는 네. 점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로봇 기업들인데요. 제가 벤처관에서 확인했던 이제 휴머노이드들입니다. 벤처관에도 있을 만큼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로봇 산업이 발전해 있는, 네. 많이 만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첫 번째 있는 부스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키가 120cm 정도 되는 약간 초등학생 사이즈의 이제 휴머노이드였습니다. 가격이 이제 34,000불, 한화로 5천만 원 미만이고요. 얘도 이제 연구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유일하게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휴머노이드가 직접 직립보행을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시연했던 부스였습니다. 이제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공을 이렇게 보내면 그걸 막 쫓아가서 공 앞에 딱 서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연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일단 이족 보행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그건 되었다는 점. 어떻던가요? 그것도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만 다가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조금 나아졌나요? 제가 봤던 이족 보행 로봇 중에서는 가장? 상위권이었습니다. 스피드도 있고. 네, 그 이유가 사실 120cm라서 그러니까 키를 낮게 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균형을 잡히기 좀 용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카메라, 센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해석이 인지한다. 가능된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로보테라 직접 이제 제품을 들고 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만 첨부를 했는데요. 이 기업이 아까 앞쪽에 언급되었던 엔비디아의 협력사 14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제스나 키노트에 나왔던. 네.
그래서 이 스타1 제품은 없었지만 이제 로봇 손, 이제 엑스핸드라고 하는 제품만 들고 나와서 시연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관절과 비슷하게 움직이던가요? 네, 상당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시연만 보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물체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는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 비정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손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카메라로 봤을 때 경도가 판단되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파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감 같은 것들 그거. 카메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단단한 플라스틱인지 딱딱해 볼 수 있지. 흐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 관측이 또 되는데요. 풍선이 딱딱한 줄 알고 누르면 터지는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런 형태. 그 판단의 인지는 아직 이제 확실하지 그런 부분이 않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이번에 CES를 봤을 때의 그 시사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죠. 단연코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중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중국 로봇 부스들 방문할 때마다 다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한 곳의 기업도 빼놓지 않고 R&D 비용에 대한 공제, 공제, 네. 세금 공제. 네. 예. 비용 공제까지도 되는 것으로 비용이 이제 세금 낼 때 공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 내지는 면제, 면제도 있고. 네. 토지 사용료 면제, 공장 공장 사용료 면제. 그러니까 그냥 뭐 일단은 만들어라. 네. 정부가 다 지원해줄게 이런 맞습니다. 뜻이네요. 그러다 보니 고정비적인 성격이 전혀 가격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경쟁력이 않게 해주는 거죠.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놓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냥. 네. 두 번째로 중국의 로봇 산업 부양책들 보시면 완제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품 밸류체인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품 가격 안정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 업체들도 저런 형태겠죠. 네, 유사한 형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법인세에 있습니다. 대한 혜택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보셨듯이 로봇 B2C 시장 활성화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자기네들 지방자치체에 와서 해라 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좀 놀라웠던 게 중국 벤처관에 있던 그 이동 로봇 기업인데요.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냐라고 하니까 일단 규제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만드는데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네,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하는데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니까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서 전부 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중국은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미래 산업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과 경쟁심 느끼면서 좀 공격적으로 산업 육성책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국의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도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늦지 않으려면 네. 정부가 저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보고 갖춰야 있습니다. 된다. 네. 아까 유니트리라는 기업 가격이 엄청 싸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고가의 부품인 라이다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라이다가 통상적으로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부품인데요. 유니트리의 고투에 들어가는 라이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생산 원가 300불 미만으로 낮춰졌다라고 합니다. 사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유니트리는 부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부품을 사와서 쓰는 기업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잘 알고 있는 테슬라도 본인들은 얼마가 들든 궁극적으로는 부품 내재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설계까지도 간소화를 해서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해서 원가 절감까지도 저거는 뭐 모든 측면의 테슬라의 가치관이죠. 맞습니다. 다 이제 혼자서 다 만들어내는. 테슬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이 부품 설계와 제조 내재화의 중요성이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배터리 시간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를 딱 보시면 배터리가 탑재될 공간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전체 휴머노이드 리스트업을 쭉 해보더라도 6시간 넘게 운용 가능한 휴머노이드가 극소수입니다. 저게 참 문제네요. 네, 아마도 6시간 넘게 이제 적어놓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뭐 대기 시간만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제거해주기 위한 로봇으로 제시되는 게 휴머노이드인데 네. 6시간도 일을 못한다?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더 나아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테슬라 엔지니어 분을 만났을 때 여쭤봤던 요소 중에 테슬라 하나입니다. 연구소 가서 네. 그랬더니 우리가 부품 설계랑 제조 내재화를 하는 이유는 원가 때문도 있지만 배터리 타임 때문인 것도 있다. 왜냐하면 전력 효율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 단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단기 배터리 타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다수의 휴머노이드를 사가서 교대 근무를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다수의 휴머노이드 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걸로 보나 부품 설계와 제조 내재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내재화가 가격 네. 그리고 배터리 타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배터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재화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투자 매력도 네.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총집합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부품, 제조와 설계, 내재화가 되었는지, 완제품 측면에서는 바퀴형 휴머노이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족 보행을 달성했는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AI 하드웨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낮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리적인 인공지능 구현 정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마지막으로는 파트너사 확보를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 창구가 다변화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투자 매력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요 휴머노이드 제조기업 유력한 좀 잘하고 있는 네. 기업들을 쭉 나열해 놨고, 그 안에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매력도를 이제 점검해 주셨고요. 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과 방위 산업은 겹칠 수도 있는 건데 두 개 다 담당하시는데, 어쨌든 CES에 갔다 와서 굉장한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많은 것도 실제로 봤으니까 한 번에. 네, 카메라랑 이제 기사상으로만 확인하던 거에 비해서 제가 실물로 보고 왔을 때 의미가 더 컸던 것 현장의 같습니다. 느낌 좀 달라. 맞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가고 싶습니다. 내년엔 또 뭐 많이 달라질지를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총 4편에 걸쳐서 2025년 CES 1월 초에 다녀온 저희 멜치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워밍업부터 해서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첫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것은 어쨌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로 급격하게 진일보하고 있고, 거기서 주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국가들은 매우 중요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CES는 또 엄청나게 달라진 발전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CES 현장 탐방기는 총 4편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주요 산업이나 매크로 현황에 대해서 저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과 깊은 대화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